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매일같이 증권사들이 기업 리포트, 기업을 탐방하거나 분석해서 각 종목별 리포트를 많이 쏟아냅니다. 하루에도 뭐 수십 건씩 쏟아내게 될 텐데 지난주에 보니까 그 제약바이오 업종에 좀 의미 있는 리포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쭉 모아봤더니 9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제약바이오 업종 리포트를 9개 제약바이오 기업의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업종의 리포트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때마다 시간을 좀 내서 모았다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그 관심 있게 보시면은 어, 오늘도 이제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만 리포트가 딱 나왔을 때 바로 딱 잘 잡으면 굉장히 그 급등하는 종목의 초입에 딱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들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성공 투자로 이어가는데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딱 그 타이밍에 좀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종목 또 관심 있는 업종의 리포트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저장을 하다 보니까 그 가나다라 순으로 저장이 되는 바람에 제가 날짜에 상관없이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가나다라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녹십자 MS라는 종목입니다. 체외 진단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기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녹십자 MS는 체외 진단 분야의 진단업계 1세대 기업으로 1972년 녹십자의 진단사업부분으로 시작하여 2003년에 독립법인으로 설립됐고 40여 년 동안 국내 진단사업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온 기업이다. 그래서 기존의 체외 진단 사업뿐만 아니라 혈액백, 혈액투석액, 혈당기, 현장 진단에 이르기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국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 진단검사의학과와 일반 클리닉 등을 주요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계약 체결을 통해 국내 점유율 및 인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미래 사업의 핵심 동력으로 현장 진단 이 관련 제품들을 선정을 했으며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정 및 품질 개선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여러 가지 다양한 다중 진단 플랫폼 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단 제품도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분비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 순환기 질환 등 만성 질환에 적용할 계획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장 선도가 기대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글로벌 비즈니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녹십자 MS 지난해까지 보면 매출액이 2017에서 18년 넘어갈 때 좀 떨어졌다가 19년도에 만회를 하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러나 계속해서 2년 연속으로 이제 적자를 냈었는데 올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녹십자 MS 주가는 뭐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그 3월 23일에 코로나 사태 한창 때에 2,785원으로 거의 진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후에 5일선 따라 급등, 그 다음에 11선 깨고 잠깐 내려왔지만 다시 21선 지지받고 다시 급등, 그 다음에 계속 21선 지지받고 계속 올라가다가 8월 중순에 21선을 깨고 내려오지만 단숨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이후에 다시 5일선 따라 급등, 현재 숨고르기 중. 그리고 21선이 아직 바닥에 있죠. 좀 괴리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 17,800원까지 왔습니다. 어느새 한 7배 정도 주가가 올랐고 최고가가 19,950원, 9월 8일 날 19,950원까지 갔으니까 7배 이상의 그
이제 주가 상승을 보여줍니다. 오늘 올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제 진단 관련된 이제 이슈가 겹치면서 그랬는데 이 차트만 딱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숨고르기 이후에는 다시 또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그 이후에 이 업체의 뭐 수출 계약이나 또 여러 가지 질환에 적용을 하는 그런 등등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 실적도 아마도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 차트가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8월 들어서 처음으로 60일선을 살짝 깨고 내려왔습니다만 깨고 내려오고 바로 그냥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이 오히려 지금 거의 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던 것이 단 한 일주일 만에 거의 2배 정도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할 정도여서 글쎄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감은 있습니다만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 상승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구바이오 제약입니다. 바이오 제약 전문 기업 토탈 헬스케어 리더 기업으로 사업 다각화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동구바이오 제약은 1983년에 설립돼 2018년 2월에 코스닥에 상장됐다. 이 회사는 완제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의약품 분야, 화장품 분야, 의약품 위탁 생산, 우리가 CMO라고 부르는 의약품 위탁 생산 분야를 주력 사업을 하고 있고 피부 비뇨기 질환 의약품과 줄기세포를 적용한 화장품 등이 주력 제품이다. 어, 피부과 비뇨기과를 중심으로 전문 의약품 판매로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고요. 인구 평균 수명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의약품 사용량 증가와 더불어 각국 의료 부문 예산 삭감과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 특허 만료 등으로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설비를 구축해서 다양한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고 특히 피부와 비뇨기과 중심의 전문 의약품 제조에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피부과 처방액 1위, 비뇨기과 8위를 점유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특화된 제형으로 지속적인 CMO 사업 성장 및 바이오 벤처 기업 투자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이런 소제목이 달려 있고 전문 의약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며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CMO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사업 확장을 위해서 2018년부터 경기도 화성제약공단 내 공장을 증축하고 CGMP 그러니까 최신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이라는 걸 말하는데요. 이 CGMP 그 수준의 생산 설비를 이제 구축을 해서 CMO 시장의 니즈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게 됐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2012년 펩타이드 전문 개발 업체인 노바셀 테크놀로지를 시작으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해서 잠재력이 풍부하고 성공 가능성이 큰 바이오 벤처 기업의 투자 및 공동 R&D, 제품 개발, 사업 제휴 등 사업 분야 다각화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보면은 17, 18, 19 계속 지속적으로 어,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이 보이는데 2017에서 18 갈 때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죠. 그런데 2019년도에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이익률이 12%까지 갔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굉장히 건전하게 이제 바꿔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차트를 보면 뭐 엄청나게 그 올해 들어서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600원까지 3월 중순에 빠졌다가 지금 33,350원까지 3배 정도 올랐는데 다른 종목들 많이 간 종목들에 비하면 그렇게 썩 많이 가진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차트가 예쁘게 가고 있죠. 이제 5일선 따라 급등하다가 살짝 조정받을 때 이평선이 모이면서 21선 지지 다시 급등하다가 21선 뚫고 내려오지만 장대 양봉을 또 바탕으로 다시 급등. 그다음에 21선 뚫고 내려오지만 다시 급등. 또 21선 뚫고 쭉 내려와서 이번엔 61선까지 내려갔습니다만 급등 다시 보여주고 있고 9월 4일에 33,350원까지 갔었습니다만 현재 26,300원까지 살짝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60일선 지지를 이제 처음으로 3월 이후에 60일선까지 떨어졌던 게 8월 중순 처음인데요. 다시 60일선 부근에서는 급등, 그러면서 지금 어, 8월 9월 들어서 9월 하나 두 번째 날 9월 그 두 번째 거래일에 9월 2일이죠. 9월 2일에 그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급등이 한번 나오고 살짝 최근에 3거래일 정도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평선이 다 정배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재 11선에 딱 걸쳐 있는 상황에서 반등을 할지 조금 더 떨어져서 21선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승세는 전혀 끊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미국보다 어쩌면 더 나을 일본 임상 개시, 이런 제목으로 올 초 대비 이 회사 주가는 20% 하락하여 코스닥 제약지수 대비에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알츠하이머 치료제 뉴로스템 1, 2A상 주 평가지표 달성 실패했는데 이게 주가에 반영되면서 이제 이뤄진 일이다, 이런 얘기고요. 4분기 카티스템 일본 임상 진입으로 마일스톤 유입되며 올해 흑자 전환, 주사제 스머의 기술 이전 기대, 카티스템 종합병원 등의 처방 건수 확대 등 긍정적 이슈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라는 게 이 줄기세포 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로 사실은 상당히 이제 한 예전엔 50대가 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40대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필요로 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이 카티스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카티스템이 지난해 대비해서 한 20% 정도 그 뭐랄까 성장을 하는, 매출액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에 코로나19가 올해 이제 아주 들이닥친 상황이었습니다만 상당히 그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 이제 이상을 시작을 했고, 또 이제 그 미국 FDA로부터는 이상을 생략하고 3상 진입이 가능하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기대치를 많이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이제 그 스몹이라는 게 이제 그 골관절염 치료제인데요. 그 주사용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얘도 이제 일상이 끝나서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기대도 굉장히 어,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뉴로스템 알츠하이머 치료제 뉴로스템의 그 이제 임상 실패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메디포스트의 주가를 좀 끌어내렸다, 이런 얘기가 좀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주가를 목표 주가를 난 레이티드로 얘기를 하고 어 지금 그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016, 17, 18, 19 보면은 조금씩 매출액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이익이 아직 계속해서 이제 영업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어, 그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뭐 모든 지표가 상당히 나쁘게 계속 나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메디포스트 보면은 3월 지금 3월 17일에 19,500원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그 6월 10일에 34,700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미끄러져 내려와서 23,000원대까지 빠졌었죠. 그랬다가 이제 급등과 또 조정, 또 급등과 조정을 지금 어, 거듭하면서 28,100원까지 왔는데, 현재 지금 60일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그 아래 꼬리를 싹 많이 달고 이제 올라가서 28,100원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지금 차트 모양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아래로 이제 60일선을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다시 반등하느냐의 이제 그 지점인데, 하방을 높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상방으로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60일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면요. 이 메디포스트가
지속적으로 이 세 번의 비슷한 모양이 반복이 됩니다. 2011년도 말에 고점 찍고 15년까지 급락을 하다가 다시 급등, 다시 17년도까지 급락을 하다가 18년도에 급등하고 현재 급락을 하다가 내려오다가 이제 고개를 들락말락하는 그런 이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 급등 패턴으로 살짝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하는 모양이 올해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좀 아쉽긴 하죠. 코로나 사태 때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가고 있었는데 얘는 아직 못 가고 있어서 오히려 어쩌면 그렇게 싼 그 주가 구간이라는 것이 매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보령제약입니다. ETC 사업부의 성장세 지속. 어, ETC 사업부라는 게 이제 전문 의약품 그 사업부를 얘기하는데 이 전문 의약품 사업부의 성장세 지속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제약의 전문 의약품 사업부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매출 비중이 2017년에 63%에서 2018년에 69%, 지난해 70%로 증가하며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핵심 제품인 카나브 패밀리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2년 만에 2배가량 이렇게 늘었다. 그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제품 매출 비중이 51.48%, 상품 매출 비중이 36.4%, 기타 매출이 1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령제약의 예산 공장이 지난해 4월 준공한 이후에 작년 말에 GMP 승인을 획득해서 가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존의 안산 공장과 이제 비교할 때 이제 더불어서 앞으로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카나브 패밀리의 해외 진출 확대 및 이 전문 의약품 여러 가지 품목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최근 2017년 바닥 찍은 이후에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EPS가 막 줄었다가 이제 2019년에 조금 회복을 한 상태고요.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7.4%까지 올라간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증권사에서는 non-rated 평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주가는 올해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이제 3월 19일에 8,400원 최저가를 찍은 이후에 현재 17,200원, 6% 가까이 금요일날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쌍바닥 패턴을 딱 만들어내고 7월 이후에 쌍바닥 패턴을 딱 만들어낸 이후에 쭉 올라가다가 지난주에 급락을 한번 했다가 한 번에 양봉을 치면서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그리고 아마도 이 8월 초에 있었던 18,550원이라는 자리를 좀 회복을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5월 이후에 60일선을 이렇게 상승세로 돌려놓은 이후에는 처음으로 60일선을 깨고 8월 중순에 내려왔다가 이번에 어제 금요일날 이제 다시 60일선을 이제 상향 돌파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18,550원 전고점을 뚫을지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올리패스입니다. 비마약성 진통제 OLP 1002 호주 임상 1비상 승인 이런 제목으로 올리패스의 P&A 플랫폼 구축으로 기존 RNA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한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고요. 2006년 11월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RNA 치료제와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 기술 올리패스 P&A 펩타이드 뉴클레이크 애시드를 기반으로 하는 RNA 치료제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높은 세포 투과력과 RNA 및 DNA에 대한 높은 결합력을 갖고 있어서 기존 RNA 치료제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기술이다.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 회사 올리패스가 개발하고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는 최근 영국에서 진행된 글로벌 임상 1A상 중간 결과 분석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했고 올해 6월 만성 관절염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1B상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이 임상시험 성공 여부에 따른 기술 이전
추진으로 추가 매출을 달성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와 연구개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음, 이 주력 사업이 RNA 치료제이긴 하지만 모든 파이프라인이 임상 시험을 이제 하고 또 임상을 통과하고 하면서 지속적인 매출 달성이 쉽지 않아서 이 올리패스가 제2 사업인 화장품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새로운 브랜드 드 레피데 드 퓨어라는 것을 출시를 해서 14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마이너스 적자가 이제 누적이 되고 있어서 아마 매출은 그 17억 원 정도니까 이 크게 상승하는 것은 매출액 상승률은 높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아직까지는 적자 폭이 굉장히 커서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2018년에 자본 잠식 상태였던 부채 비율을 191%까지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이제 많이 올라갔죠. 7,910원 저점에서 21,600원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60일선 뚫고 심지어 120일선까지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보면 이 상태에서 목요일 금요일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쭉 올라오면서 쌍바닥 패턴을 싹 만들고 있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 다음 주에 20일선을 뚫고 이제 올라갈 경우 단기 이평선이 올라갈 경우 쌍바닥 패턴을 완성하게 되면서 주가의 추가 상승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릭스 독자적인 원천 기술 확보와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한 핵산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이런 제목이 달려 있고요. 자, 올릭스는 올리고 핵산 치료제 가운데 RNA 간섭 기술을 이용해서 undruggable 타겟 그러니까 이 약물들이 달라붙기 어려운 이제 보통 그 치료하기 위한 이 물질이 달라붙기 어려운 그런 타깃에 대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대칭 구조 형태로 개발된 siRNA 그러니까 짧은 간섭이라고 돼 있던데요. RNA, siRNA보다 짧은 이중가닥 길이와 비대칭 구조를 가진 siRNA를 고안했으며 세포 투과 효율 및 안전성을 개선해서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자가 전달 비대칭 siRNA라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치료제들보다 더 그 안전성과 세포 투과 효율성을 개선한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올릭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대 흉터 치료제, 특발성 폐섬유화 치료제, 그리고 건성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망막하 섬유화증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등이 있다. 근데 이 지금 올릭스가 가지고 있는 이 각종 파이프라인들 보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최근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황반변성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폐섬유화, 특발성 폐섬유화 치료제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 그리고 플랫폼 기술과 뭐 여러 가지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 이전을 하는 그런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2013년에 비대 흉터 치료제, 2019년에 황반변성 치료제 이런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추가 수익 창출이 이어질 걸로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매출액 규모가 아직까지는 이제 좀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대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실적으로 아직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3월에 19,600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어느새 6만 원을 넘겼다가 지금 다시 최고가 언저리까지 59,100원까지 왔는데요.
뭐 계속 21선 지지받으면서 쭉쭉 올라가다가 7월에 21선을 한번 깬 이후에 다시 중순에 크게 급등했다가 8월에 한번 다시 깨고 내려와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아주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차트 모양으로 보면은 뭐 더 좋은 차트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높게 가고 있고, 이번에도 최고가 61,400원 자리는 무난히 깨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진 BNG라는 회사인데요. 제약 기술과 미생물 기술에 기반을 둔 농업용 및 인체용 제품 연구 개발, 이런 제목으로 축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1977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크게 동물용 의약품 그리고 미생물을 활용한 약품과 비료 연구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물용 의약품 부문은 외국 회사의 제품을 국내 독점 판매하는 사업과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한 개량 신약품 개발 사업, 그리고 백신과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약품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스위스, 벨기에, 미국의 어떤 이제 그 큰 다국적 기업들과 독점 대리인 계약을 맺은 것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연간의 동물 의약품 및 백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미생물 발효과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체용 원료 의약품 생산 분야에도 진출했으며, 2006년에 인체 의료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염 효소제 SKD라고 하는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체 매출액에서 한 30%가량 수출 매출이 차지하고 있어서 수출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주요 제품이 이제 페니실린 계열 주사제인 안티펜 SM과 그다음에 슈퍼티아, 그리고 데나가드 시리즈 뭐 등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을 보면 계속 꾸준하게 이제 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성장하는 회사로 볼 수 있고요. 어느새 영업이익도 적자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만 16억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 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부채 비율도 100%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거의 그 조금만 더 분발하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코로나 이제 직후에 3월 23일에 1,400원 찍고 코로나 전 수준까지 딱 회복한 이후에 길게 횡보를 했습니다. 7월 중순까지. 그러다가 장대 양봉이 한번 딱 나온 이후 급등, 그 다음에 21선 깨고 다시 횡보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상태에서 21선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흘러내려서 61선과 만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고 아직 방향성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JLK 지난주 아주 뜨겁게 시장을 달군 종목인데요. 무한한 성장 잠재력, 이런 제목으로 의료 인공지능 1호 상장 업체로 인공지능 기반 의료 영상 진단 플랫폼, 원격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인공지능 토털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전 세계 유일하게 전립선 암과 뇌졸중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폐질환 진단 솔루션의 해외 매출 성장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회사 지난주에 이 키움에서 낸 그 지금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급등을 했죠. 지난주에 제가 이 회사 이제 사업 보고서랑 좀 잠깐 봤는데요. 어우, 그 굉장히 이제 그 특허와 여러 가지 독창적인 기술이 잠재력이 진짜 커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종목이 그 리포트가 나오던 날에 만약에 딱 보고 잡는다면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하기 직전 초입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키움에서는 뭐 난 웨이티드라는 의견을 냈고요. 매출액을 보면 그 1억 원, 4억 원, 2억 원 뭐 그렇게 크게 성장세가 뚜렷하진 않고요. 오히려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실적만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해까지.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횡보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9월 들어서 들썩들썩 하더니 지난주에 이 리포트가 딱 나오더니 그냥 급등을 해버리죠. 7,000원대, 8,000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13,000원까지 거의 2배 가까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조금 앞으로 이제 눌림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마다 조금 그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특허와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인데요. 산오피 기술 반환 최종 결정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9월 9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아니죠. 수요일 날 그 최종적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가 반환되었다고 공시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에 글로벌 제약사로 기술 이전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아주 뭐 증시를 이끌었던 그런 한미약품이 그 모두 이제 반환을 했다. 이제 이렇게 됐고 뭐 더 이상 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그 얘기가 9월 9일에 나왔습니다. 임상 비용에 대해서는 그 계약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한미약품이 산오피에 그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960원 정도 6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금융에서 이제 바이를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고 41만 원 목표 주가를 41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29만 원대니까 상당히 그 많이 한 40% 정도 더 상승할 걸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파트너는 하고 글이 길게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 줄 보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완전히 해소됐고 이제 한미약품의 주가가 반등할 일만 남았다. 이제 이 건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 이제 이런 얘기고요. 아시다시피 그 한미약품이 또 1조 원대 기술 수출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약품은 그렇지만 굉장히 그뭐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었지만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제 올해 사실 조금 힘든 구간을 이제 지나간 이후에는 내년과 내후년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올해보다 내년에는 한 3배 정도 될 것으로 그리고 내후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 지금 그 3월 19일에 21만 3천 원을 찍은 이후에 8월 달이 될 때까지도 25만 원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그냥 관심을 받지 못하고 횡보를 하다가 8월 초에 그 1조 원대 기술 수출 얘기가 딱 나오면서 이틀 만에 거의 뭐 43만 원까지 갔다가 내려왔으니까요. 굉장히 급등을 하고 조정을 쭉 받아서 현재 구간으로 29만 원대로 왔다 진입을 했다 이렇게 그 차트에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에서 이번에 그 설명하는 게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불확실성 다 해소됐고 또 대형 기술 이전했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한미약품이 그러나 저는 가장 큰 매력은 그냥 싼 가격대에 와 있다는 거라고 봅니다. 그 앞으로 그러니까 악재가 이미 다 나왔고 악재가 지나갔고 주가는 싼 가격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매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겠느냐, 더 악재가 뭐 더 나와서 빠지겠느냐, 얼마나 빠지겠느냐 그런 수준.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생각을 하면 올라갈 일만 남아 있는 주식이라는 차원에서 매력이 좀 더 크게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시장에 나온 이 증권사들의 제약바이오주 리포트 9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실적이 확인이 된 종목들을 찾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늦을 수도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성장 그 기대치가 아주 크고 또 그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역시 횡보할 때 보면은 그 종목들이 갖고 있던 매력이 그대로 이제 사업 보고서라든가 이런 곳에 갖고 있는 특허 현황 이런 게 나와 있으면서 여기 괜찮은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미리 알기만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소개한 종목들도 사실 실적으로 뒷받침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미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급등한 종목들을 피하고 좀 어느 정도 눌려가는 타이밍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또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저도 좀 그 리스트에 담아놓고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제약바이오주 관련 재밌는 리포트들 나오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